자,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들립니까? 잘? 아, 제가 방을 앞에 만드는 것을 링크를 제가 못 걸어가지고 새로 좀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 좀 옮겨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보야, 그 앞에 방을 저기 안내 채팅에 다른 방을 좀 만들었다고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거의 다 나갔어?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이 지금 조금 꼬여가지고, 야,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어,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채팅창 주소 제가 옮겨 드릴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채팅창 주소를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바뀌었습니다. 요거 바뀌었고, 요 부분도 좀 바꿀게요, 제가. 예, 됐습니다. 아, 떨립니다. 아우,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이제 잘못 좀 시작이 돼가 약간 좀 긴장하게끔 됐는데, 자, 봉투 모의고사는 지금, 목요일쯤, 내일이죠. 내일쯤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신청하시게 되면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주중에 다 받으실 거고요. 뭐 일반 교재 뭐 하게 되면 크게 오래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송 하시는 거예요? 넘어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시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예약을 걸어놓고 바로 이제, 예. 아, 아니, 약속한 시간보다 많이 지나가지고 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이제 좀 진행을 할까 봅니다. 아, 실수광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목소리하고는, 잘 들리시나요? 어때요? 괜찮으셔요? 뭐 울린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땄으면 됐네요. 에? 갑자기 질문이에요? 네, 밥 먹었습니다. 타이로드 길이 조절이 불가능한 거. 타이로드 길이는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형식에 상관없이요. 타이로드는 조행잔치지 않습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그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봉투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봉투 모의고사 10회분 중에서 오늘 이제 1회분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목소리 잘 됐네. 문신윤섭, 네, 했어요. 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약간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지연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직접 켜놓고 하고 있는데, 약간 버퍼링이 되어서, 일단은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 얘기 있으시면은 채팅에,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돼요. 채팅도 딜레이가 되고,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것보다 뒤에 이제 제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보니까 또 많이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마산 실수강생.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뵈면 대부분 알 거예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책은 아직이라서 제가 오늘 요거 진행함에 1회 모의고사를 책이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문제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간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시간 좀 들여서 이제 일부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오늘 해야 될 문제죠. 이거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야겠네요. 아우, 딜레이가 좀 심하네요. 실제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서 하는데 조금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음, 됐네요. 이제 나오네요. 이제 화면이 나왔고, 이제 떴죠. 자, 당연히요. 업로드는 될 거고요. 뒤에도 계속 보실 수 있게끔 해놓을 겁니다. 편집 따로 안 할 거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시간 들을 터이니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입니다. 전자제어 엔진에서 흡입되는 공기량 측정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와, 답 바로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자, 흡기 다기관의 부합입니다. 맞죠? 2번은 이제 흡기 다기관의 부합, 뭐 진공 부합이라고 얘기하는데 흡기 다기관뿐만 아니라 뭐 서지 탱크 진공 부합이 다 좋죠. 다 좋은데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을 무슨 센서? 무슨 센서? 무슨 제트로닉?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크랭킹시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나?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크랭킹시 어떤 소리 나는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답은 1번 맞습니다. 1번이고 이제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2번에 이제 흑기다기관 진공부합. 네, 그리고 맵 센서고 무슨 제트로닉? 이게 좀 지연이 좀 있네요, 딜레이가. 그래서 바로바로 그렇죠. 맵 센서 맞습니다. 자, 핫와이어 핫와이어 방식이 있죠. 무슨 직접 개측 방식의 핫와이어 방식이 있습니다. 재료 뭐 쓰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백금 가는 백금 쓰고 핫와이어를 우리말로 했을 때 뭐라고 한다? 열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답 1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고요. 칼만 와류 발생 주파수 이거는 칼만 와류 방식이다. 그죠? 칼만 와류 방식은 초음파를 이용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 문제 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대구에서 제가 실강을 하면서 감사해요. 대답 그렇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니까. 자, 정답률을 실제 이제 빼보았어요. 실제 시험 뭐 쳐가지고 모의고사 방식으로 OMR 카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OMR 카드 판독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리딩도 해서 실제 결과치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이런 문제 너무 쉬운 거죠. 정답률을 보면 88.6%입니다. 응시인원 70명에서 1번은 62명이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2, 3, 4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한 번씩 여기 오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류라고 없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제가 뒤에 보이지는 않을 건데 오류를 오류가 이제 집계에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OMR 카드 마킹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분명 1번이라고 체킹을 했는데 그 1번을 뭐 잘못 체킹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인지가 안 되게끔 체킹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 체킹하는 거는 마킹하는 건 한 번씩 반드시 연습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시험 뭐 시험 기간이 다 돼 가니까 제가 이제 마킹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하루에 3번씩 보죠. 대구 모의고사. 아, 이거 좀 랩타임이 좀 많네요. 그게 좀 아쉽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4번? 3번? 3번, 3번, 3번? 아, 자, 다수결이네. 3번 만나봅니다. 자, 수동 변속기 마찰 클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수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마찰 클러치. 당연히 건식 마찰 클러치를 얘기한다, 그죠? 클러치는 지금 저하고 수업했을 때는, 유압식만 실제 설명을 했지만, 그 과거에는 이제 케이블식도 이제 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식과 유압식 그 두 개 다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 디스크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클러치 디스크입니다. 자, 클러치 디스크에서 이제 회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은 이런 스프링을 이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이제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그죠? 가운데 있는 음, 여기 가운데 있는 허브에 꽂히는 게 변속기 입력축이죠. 변속기 입력축이고 압력판이 여기 있는 베이싱 부분에 닿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회전 충격을 여기 가운데 있는 스프링이 이제 흡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판을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옆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판과 판 사이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스프링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얘는 이제 쿠션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쿠션 스프링은 이제 압력판 이쪽이네요. 압력판이 이렇게 압착해서 내려올 때 이제 여기에 한쪽이 기울어지더라도 나머지 한쪽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편마모 이런 것들을 바- 그, 잡아줄 수 있다. 편마모 이런 것들을 보완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클러치 디스크의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이제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에 유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클러치의 유격이 작아요. 규정값보다 작다. 그러면 동력 전달이 안 된다. 차단이 안 된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안 된다?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없으면은 릴리스 베어링과 그죠? 릴리스 레버가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다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차량의 진동만 가해지더라도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레버를 살짝살짝 미는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러면은 압력판이 들어 올려지는 역할을 하니 운전자는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있지만 떼서 동력을 전달하고 싶지만 실제 동력이 전달 안 되고 슬립, 미끄러짐, 그렇죠? 미끌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격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유격이 존재를 해야 되죠. 자, 반대로 이제 유격이 너무 큰 거예요. 유격이 너무 크면은 너무 큰 유격 때문에 이제 동력을 어떻게 된다? 이게 차단하고 싶어서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릴리스 베어링에서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유격을 다 써버린다라는 얘기죠.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동력 차단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인 거죠. 자, 4번 다이프램, 3번이 이제 틀린 거니까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이프램 스프링식은 코일 스프링식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단속이 유연하다. 자, 다이프램 스프링식이 요건 거죠. 다이프램 스프링식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스프링 핑거라고 했습니다. 요 스프링 핑거 하나씩 하나씩 사용을 해서 릴리스 베어링이 여기 닿을 때 그 기울어짐 없이 평형이 좋게끔 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기존에 썼던 산발이라고 했던 거 릴리스 레버 형식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 릴리스 베어링이 닿을 때 이렇게 120도 다리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120도 간격으로 닿았을 때 밸런스 균형 이런 것들이 안 맞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항을 주기 위한 클러치 스프링도 얘 같은 경우는 코일 스프링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 페달을 조작할 때 힘이 역시 좀 많이 든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요 같은 경우 그렇죠? 다이어프램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항하다가 일정 이상 힘이 가해지면 싹 뒤집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회전 평형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3번입니다. 벌써 3번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나 풀어보십시오. 음, 자, 몇 번? 몇 번 답입니까?
2번? 2번? 맞습니까? 2번? 채팅창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아, 나 이거 너무 큰데. 밑으로 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유, 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일단 주행 중 차량이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이나 진동을 완화하여 바퀴와 노면 사이의 밀착을 양호하고 승차감을 향상시, 뭘 물어보는 거, 현가장치 물어보는 거죠? 아, 현가장치 이제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현가장치, 예?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가 뭐가 높습니까? 난이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자, 스프링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스프링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 그죠?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토션 바, 스프링, 이 스프링이죠. 대표적인 얘가 스테빌라이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봉을, 아주 쉬워요. 그래. 봉으로 이용을 해서 스프링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타이로드는 뭐에 대한, 타이로드는 뭡니까? 타이로드는 평가장치가 아니라 뭐다? 조향장치인 거죠. 조향장치에서, 타이로드, 그러니까 조향기어 박스에서 나가가지고 타이로드로 간댔죠. 뭐, 렉과 피니언 형식 같은 경우는 렉기어,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 그 다음에 너클, 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향장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코일 스프링요. 두 번째 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겹판 스프링, 토션 바 스프링, 요게 이제 전부 다 스프링의 형태로만 묶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왜 안 됩니까? 프레임이 들어왔죠. 프레임 차체의 뼈대를 이야기를, 그렇죠. 300제에 비하면 진짜 쉬운 거죠. 근데 실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0제로 엄청나게 어렵게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이 생각보다 쉽구나, 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클의 스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클에 이제 허브 베어링을 통해 가지고 차축이 꽂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일 때 이제 차축이 꽂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륜에서 CV 조인트, 그죠? 등속자재임이 꽂혀가지고 회전하게 되는데 너클 스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얘는 이제 그 끌려가는 바퀴예요. 끌려가는 바퀴에 축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결만 되어 있는 형식을 우리 보통 스핀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차축하고 연결된 부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00제 수준으로 실제 문제 나오나요, 교수님? 그러면은 안 되겠죠. 300제는 300제 문제집이 있습니다. 300제 같은 300제로 좀 어렵게 트레이닝을 하시고요. 실제 시험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좀 쉽게 좀 푸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8개, 9개, 뭐 7, 8, 9개 이제 꾸준하게 맞으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300제를 구설을 하다 보니까 300제가 조금 어렵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자, 판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뭐 현가장치 판 스프링에 대한 예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일 스프링, 얘가 판 스프링 쓰는 거는 보통 일체식 차축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식 차축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교재에서 어차피 전부 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한 70%? 60%? 70% 정도 힘을 줬어요.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요. 자, 봅시다. 4번. 4번 한번 풀어봅시다. 4번. 4번에 몇 번? 인터넷 300제보다 그냥 제 이름 검색하면 빨라요. 저하고 이름 같이 쓰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이름 그냥 검색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진짜. 제가 그냥 웃습니다. 예. 지인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멍석을 깔아주시네. 감사합니다. 3번. 쉽다고요? 3번? 1번? 1번?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왜 어렵냐면은, 이제,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잖아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어,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우리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PRND 놓는 이제 변속 레버가 있잖아요. 이 변속 레버를 움직일 때 이제 움직이는 그 레버 아래쪽에서 이제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이제 직접 움직이는 스위치가 있죠. 그 스위치를 우리 이제 이니비터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니비터 스위치 아래쪽에요. 걸려 있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니비터 스위치 아래쪽에 걸려 가지고 작동할 때마다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매뉴얼 밸브라는 녀석 보이시죠? 이 매뉴얼 밸브가 여기 이니비터 스위치 여기 갈고리 있죠? 매뉴얼 밸브 부분이 갈고리가 있을 겁니다. 이 갈고리에 이니비터 스위치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 여기를 D 이제 N에서 D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얘가 D로 당겨질 때 이제 실제 얘가 움직이게 되면서 보셔요. N에서 D로 움직여지면서 자 다시 할게요. D로 움직여지면서 이쪽 유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 드라이브 놓았을 때 이제 실제 유로가 활성화가 되어서 변속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댔죠. A와 B가 있댔습니다. 이 A, B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변속 제어 밸브죠. 기계적인 밸브. 뭐 이런 밸브의 움직임에서 이제 유성기어 장치의 클러치와 브레이크 작동하기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하나를 뭐 동력 전달 요소 하나를 고정 요소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유압을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구학적 밸브를 우리 뭐라고 한다? 매뉴얼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뉴얼 밸브라고 하고 지금 제가 순서를 딱 볼게요. 변속 제어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변속 제어 밸브는 여기 기계적 밸브를 얘기하는 건데, 변속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A와 B, 온오프 상관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밸브 있잖아요. 이거 변속을 제어하는 밸브. 요거를 이제 변속 제어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적인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자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제 매뉴얼 밸브고, 변속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A와 B의 온오프 상관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변속 제어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과거에 이제 3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너 밸브하고 스로틀 밸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버너 밸브하고 스로틀 밸브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 시프트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시기가 좋으라고 제가 문제를 냈고요. 실제 이제 오답자수를 보면 3번 선지를 선택해 가지고도 많이 틀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매뉴얼 밸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리듀싱 밸브하고 그 다음에 2번 선지의 리듀싱 밸브, 그 다음에 4번 선지의 레귤레이터 밸브라고 나올 겁니다. 리듀싱 밸브는 이제 감압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는 그 감압 밸브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감압 밸브는 맨 처음에 압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 압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 감압 밸브 라인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오일 펌프에서 라인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감압 밸브를 거치게 되어서 이 감압 밸브를 따라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압력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댐퍼 클러치를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어서 TCU가 실제 전자석을 움직일 수 있게끔 낮은 압력으로 맞춰주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는 이제 감압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리듀싱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선지죠.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레귤레이터 밸브. 요거는 이제 압력을 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좀 뭐가 다르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펌프죠. 여기는 오일 펌프에서 들어오는 직접적인 높은 압력을 일정하게 제어한다. 감압 밸브는 이제 TCU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일반 낮아져 있는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다.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나오기는 힘들어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뉴얼 밸브랑 그리고 이제 변속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변속 제어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위에 거고 변속 제어 밸브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매뉴얼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에도 내나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8문제, 뭐 7, 8문제는 좀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조금 주기 위한 문제가 보통 한두 문제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4번 레귤레이터 밸브. 레귤레이터 밸브도 이제 뭐 1번 뭐 감압 밸브랑 뭐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밸브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음. 5번에 답 몇 번?
3번, 4번, 4번. 경매하는 것 같습니다. 3번, 4번, 4번. 자, 급가속시예요. 급가속시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분사되어야 되잖아요. 연료를 많이 분사하기 위해서는 니꺼 내꺼 따지고 뭐 짝짓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분사하는 거죠. 그 동시 분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비동기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비동기 분사로 크랭크 축 뭐 2회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각 1회전마다 무조건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 맞다. 그래서 한 사이클당 무조건 2회 분사. 보통 1번 실린더 기준으로 흡입 행정, 폭발 행정에 각각 1회씩 분사한다. 이건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동기 분사, 그룹 분사, 뭐 이렇게 비동기 분사 이렇게 나누어서 분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간헐 분사는 이제 만들어낸 그 용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분사한다 보면 되고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단 분사라고 얘기하죠. 다단 분사.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번씩 나누어서 파일럿 분사, 주 분사, 그 다음에 사후 분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디젤 엔진의 전자제어 연료 분사 방식이고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렇게 뭐 동기, 순차, 뭐 비동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기가 순차죠. 동기가 순차고 요거 말고 이제 빠진 게 그룹 분사가 빠져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5번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이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 다 골라보십시오. 그렇죠. 사후 분사 피해 듭니다. CID 맞습니다. 아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딜레이 타임이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는데요, 그죠? 자, 여기 답은 뭡니까?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옥탄가는 당연히 높아야 되죠. 옥탄가 안티노크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옥탄가는 높아야 되고요. 착화 온도가 낮아야 된다. 스스로 불붙는 온도잖아요. 주변에 온도가 이게 온도 여건이 되었을 때 스스로 불붙는 점이 낮으면 어떻게 된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기점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착화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디젤 엔진에서 낮으면 오히려 유용하겠죠. 착화 지연을 막을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게 가솔린 엔진에서는 착화 온도가 낮으면 안 된다. 착화 온도가 높아야지 조기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두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뭐 최적 무게가 적고 그다음에 당연히 연료가 가볍고 발열량 크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태우고 나서 어, 그 유해한 뭐 화합물 이런 것들 남기지 않고 잘 완전 연소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자, 앞에 약간 복선의 개념이 나왔었죠.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골라보세요, 빨리. 7번 몇 번? 그렇죠. 도움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뿡뿡이 잘하네. 자, 골라보시죠. 7번 몇 번? 1번, 3번. 자, 질소 산화물이잖아요. 그죠?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DPF를 했잖아요. DPF. 그죠? 유튜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올릴 겁니다. 자, DPF는 매연 필터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 입자상 물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PM이라고 하는 입자상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DP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후 분사 해가지고 이 DPF에 쌓여진 PM을 태어내기 위해서 뭐 그런 다단 분사를 한다라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매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원 촉매 장치는 세 가지잖아요. 뭐 COHC, NOx 다 정화시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NOx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SCR 장치, 요소수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요소수를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질소 산화물을 조금 줄이겠다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우리 뭐 흔히 속된 말로 이지랄 이지랄은 NOx 줄이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만 했던 부분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NOx 줄일 수 있습니다. 1번은 PM을 줄이기 위한 녀석이다. 쉽잖아요. 요거까지. 그죠? 8번도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냥 드리는 문제.
보셔요. 도교는 했습니다, 벌써. 도교는 벌써 했고요. 이제, 예, 자구만 하고 있습니다. 회전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DLI가 뭔데요? DLI가 디스트리뷰터 레스 이그니션이지 않습니까? 배전기가 없는 점화 방식이죠. 뭐 원어를 이렇게 실제 다른 뜻을 안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선택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전기가 없다 보니까 고전압 에너지 손실도 훨씬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배전기는 말 그대로 고전압 전기를 이제 분배해주는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쉬운 얘기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9번은 제가 이제 회심의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난이도 문제, 예, 난이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나 를 내봤습니다. 이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찍기입니다. 찍기. 자, 누가 잘 찍는가 볼까요? 몇 번? 맞아요. 영어만 잘해도 이렇게 유추되는 답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찍어봅시다. 4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번 두 분.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3.6%밖에 안 됩니다. 56명이 응시를 하셔가지고 전장률이 3.6%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어, 2명밖에 못 맞춘 거예요. 그죠?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 어, 어. 그래서 자, 라이트를 벽에 비추어가지고 이제 차량의 광축을 중심으로 빛이 들어가는 중심으로 이제 좌측 라이트는 왼쪽 수평으로 이제 우측 라이트가 약간 위로 이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15도 정도.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실제 실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벽에다 대고 실제 라이트를 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좌측은 수평, 우측은 이렇게 기울어서 15도 정도 올라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이 라인을 뭐라고 한다? 컷 오프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컷 오프 라인.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컷 오프 라인이란 거 15도 정도 기울어져서 올라가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하나 좀 정리를 해 두십사라고 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풀어봤다가 문제 나오게 되면 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뭐 보지 못한 문제들을 많이 보실 수 이렇게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변별력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 봅시다. 10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몇 번? 자, 몇 번? 조향장치에서 조향휠의 유격이 커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조향장치에서 조향 핸들이죠. 핸들이 유격이 커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하고 가장 거리가 먼 거. 몇 번? 이것도 많이 틀리셨나 봐요.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정답률이 많이 좀 높은 편이 아니네요. 정답률이 한 25%밖에 안 되겠네요. 요크의 풀림. 자, 요거는 제가 조금 플래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겠네요. 제가 조향장치를 봐야겠네요. 자, 여기 조향장치 보시면은
저기 작동시키면 이렇죠. 작동시키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데 좌우로 돌아갈 때 여기 아래쪽에 볼트 하나 꽂힌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볼트.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볼트 락너트라고 하는데 이 락너트 아래쪽에 여기 스프링 하나 있고요. 스프링 안쪽에 있는 보라색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라색. 여기 지금 보이시는 보라색, 이 보라색이 지금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요크 플러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풀리게 되면은 이제 렉 기어가 피니언 기어와 약간 멀어지게 되겠죠. 멀어지게 되니까 여기 이제 백넷이 기어의 우리 백넷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어의 백넷이 자체가 좀 커지게 됩니다. 기어의 백넷이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유격이 커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등속 조인트가 불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향할 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워서 조향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조향할 때 움직임의 동력은 어디까지, 너클까지 영향을 미쳐서 너클이 어떻게 바퀴를 돌리는 것까지가 조향이에요.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원활하게 같이 동력을 전달하면서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등속 조인트입니다. 등속 조인트. 그래서 등속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메인 동력 내려가는 라인이죠. 우리 조향 장치 얘기했을 때 조향 핸들, 조향축, 조향 조인트, 조향 기어 박스 안에 뭐 피니언 기어, 렉 기어,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 너클, 암이죠. 너클암, 너클, 그 다음에 뭐 허브 베어링, 디스크, 휠 타이어 순. 말 그대로 요 라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조향장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등속자재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축이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향장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지의 스티어링 기어 박스 장착. 여기 스티어링 기어 박스 전체를 이제 고정하는 그 볼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이 자체를 고정하는 장치의 볼트가 뭐 볼트 너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그 조향기 박스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조향하는 장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많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 타이로드 엔드 조임 부분에 마모이 풀렸다. 타이로드 엔드가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 조임이 이제 불량하든지 풀리게 되면은 이제 유격이 또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로 1회 때 모의고사 때 준비한 것은 이제 아까 뭐 9번, 10번 문제 요 두 문제 정도 나머지 난이도를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어느 정도 평이하게 좀 풀 수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이제 좀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교재를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받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교재를 받아 보신 분들은 미리 한번 풀어 보시게 되고, 풀어 보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체크를 했다가, 채팅 라이브, 채팅에 이렇게 올리면은 많은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개, 뭐, 두 개, 뭐, 요렇게 틀리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경기도가 제일 시험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혹여나 들어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작년이었죠. 일반 기계공학 문제가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 기계공학 관련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지금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지금 응시하고 계신 거, 그 모의고사 10회분을 풀어보시고 일반 기계공학까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개, 10개예요. 거의 틀리는 게 자수 구조 원리 전문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9개, 10개가 나와야지만 일반 기계공학 또 어느 정도 뭐 요약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구조 원리에 있는 일반 기계를 좀 깊이 있게 찾아보신 뭐 여력이 뭐 그렇게 실력이 되실 거지만 그 외의 분들은 자동차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기계공학 솔직히 문제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를 확실하게 먼저 좀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해두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뭐 진짜 뭐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다라고 하면 자동차 구조 원리 중에서도 이제 그 일반 기계공학과 관련된 거, 뭐 재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스톤의 재료, 엔진 베어링의 재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일반 기계공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더 학습을 하겠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올해 대구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모르겠어요. 음, 1등 하신 분이 약간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실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강의하면서 제가 좀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합격자분들이 문제를 좀 내니까 그 합격자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전부 얼굴 다 아는 분들이고 수업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버벅거린 것도 한 10여 분 소모했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지금 뭐 전성 안일림법 이런 것까지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민준호 사랑의 뭡니까 이거? 여기서 왜 민준호가 사랑? 박재열 쌤 이름하고 똑같네요. 에듀마켓에서 저하고 경쟁 관계 계신 분이죠. 이름이 똑같네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시험 전에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음.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 문의가 많이 가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뭐 특히 고등학교 쪽으로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좀 많이 의뢰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문제풀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승윤님 잘 모르겠습니다. 윤승입니다. 그냥 지방직 준비하다 생각 공부 중입니다. 예, 예, 맞아요. 어, 군무원 8급이요. 군무원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군무원은 한 번 더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군무원은 워낙 장르도 다르고 난이도도 깊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한번 시간 내서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운전직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라서요. 교육청은 말 그대로죠. 경력 있으신 분들,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직에 이제 그 공개하는 지역보다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정형화됐고 좀 쉽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300제 문제 그리고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 뭐 이 정도까지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이 가스까지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요? 시험이 언제신데요? 지금 백이 가스까지만 이해하면 어떡합니까? 기본서 내용 계속 보셔야죠. 군무원 차량 운전직 자동차 구조물리 문제를 비교했을 때 군무원이 얼마만큼 군무원은 지역적인 문제가 일부 있어요.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합격 점수가 낮잖아요. 일단 50문제 중에서 뭐 70점 이하에서 합격 점수가 결정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크게 한두 문제에 막 집착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그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틀려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지만 운전직은 아니에요. 운전직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해서 정비 부분 빠지고 공학 깊이 있는 부분 다 빠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직이 한두 문제 두 문제 이상 틀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합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요일부터, 예, 인사드리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크랭킹 씨 나는 소리? 이게 문제 나왔다고요? 길길길? 야, 재밌으시 아이디가 길길길이고, 크랭킹 소리 나는 본인 광고인 것 같은데, 그죠? 아유, 제가 운전직 도전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사회 과목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거 과목 한꺼번에 준비를 하시니까요. 바쁘신 분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먼저 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뭐 질문 받는 거 편안한 첫날이니까 질문 좀 받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오래 좀 띄워드렸고요. 이제 그 교재가 이제 다 보고 계시거나 이제 구하실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땡에서는 300제랑 파이널 강의 안 하시나요? 요거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따로 제가 사용
그 영상을 따로 찍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강의 뭐 핵심 정리는 제가 유튜브에 기본적으로 작년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예, 마지막 모의고사 개념으로 제가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 지금 저희 기출문제 있잖아요. 몇 개 복원된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인데 버스에서 들어가고 경력 쌓고 28은 아유 28이면은 에이 정말 한참 젊으신데 뭐 그런 걱정이게요. 뭐가 늦어요. 하나도 늦은 게 아니죠. 거의 40대 중후반 거의 50 초반에도 시험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는 시험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가 부산밖에 안 돼서 부산에서 원서접수해서 칠 수는 있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좀 힘듭니다. 이 모의고사는 다음 주 안에 완강을 시킬 예정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경기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주 안으로는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운전할 수도 있어요. 흔한 얼굴은 아닌데 그죠? 예. 갑자기 많이 올라가네요. 궁금하네. 어딘데요, 지역이? 저 닮은 버스 운전하시는 데가 어딘데? 군무원 준비 중인데 많이 어려우신가?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국어 부분, 뭐 경체 같은 경우는 국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할만해요. 자동차 부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일이 터져가지고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후야 어떻게 됐든 많이 준비하신 분들도 만약에 원하지 않게 병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병 걸리신 분이 시험을 응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연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요. 항상 예, 건강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지역요. 그 경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어, 문제가 나머지 뭐 일곱 문제, 여덟 문제까지는 괜찮은데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거만 맞춰가지고 뭐 경기도에 일반 기계공학 한 번씩 나오는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관련된 것만 관련된 것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이 꼭 이렇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길. 그래, 기가는. 복원 문제 지금 제가 복원 중에 있습니다. 복원해가지고 최대한, 여기 실강할 때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고 내일 7시입니다. 내일 또 7시에 똑같은 시간에, 내일은 지연 없이, 예고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로드 바로 될 거니까, 못 보신 분들은 업로드 된 영상 확인하시고, 그 뒤에라도 이렇게 챙겨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시간 빌어서 김진영 원장님, 제가 원래 라이브 하면서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글도 올려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못 드렸고요. 항상 김진영 원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영향 여러분들에 줄 수 있도록 둘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와!